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시설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1. 노인의료복지시설 2. 노인여가복지시설 3. 노인보호전문기관 4. 노인재가복지시설 5. 노인주거복지시설 정답은요? 5번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어려워하시죠? 문제의 답이 있어요. 양로시설은요? 양로원이죠. 노인복지주택은요? 주택이죠. 한마디로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요? 학대받는 노인을 신고하는 기관이에요. 재가에 있는 와상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려할 점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생활의 주체자로 존중한다. 2. 대상자의 생활 습관은 무시해도 된다. 3. 제공받는 서비스가 일회성이 되도록 한다. 4. 대상자 스스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서비스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할 시 보호자에게 갖추도록 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대상자를 생활의 주체자로 존중한다. 생활 습관을 존중해줘야겠죠. 일회성의 서비스가 아니라 일관된 서비스를 해줘야 되고요.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지하도록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몸을 만지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모르는 척하며 자리를 피한다. 2.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한다. 3. 보호자에게 알린다. 4. 단호하게 거부한다. 5. 경찰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4번 단호하게 거부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죠.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자의 가족에게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가족 사진을 가져오게 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 어떤 측면을 고려한 걸까요? 1. 애착심 2. 의존성 3. 경직성 4. 수동성 5. 우울증 정답이요? 1번 애착심입니다. 애착심이 증가하죠? 쓰던 물건 같이 입소시키면 마음의 안정이 있다.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에게 제일 먼저 오는 심리적 현상은 1. 성적 변화에 대한 적응 2. 상실감 3. 역할 변화에 적응 4. 자아 정체감 5. 자아 존중감 정답은요? 2번 상실감입니다. 몇십 년 같이 산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 상실감이 말도 못하겠죠.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2. 폐순환량의 증가 3. 기도저항의 감소 4. 호흡 근력의 감소 5. 기침 반사 증가 정답은요? 4번 호흡 근력이 감소되죠?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오른 것은 가 흉통, 나 호흡곤란, 다 가슴 두근거림, 라 구토, 마 실신. 협심증이 의심되는 그 증상이 이 중에서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뭘까요? 정답은요. 가나 다가 섞여있는 1번입니다. 흉통,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이 생긴대요. 노인성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단독으로 발생한다. 2. 급성질환이 대부분이다. 3.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4. 심리적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 5. 약물 중독 상태에 잘 빠지지 않는다. 정답은요? 3번 재발이 쉽고 경과가 길다 이것만 맞고요. 단독 발생 아니죠. 이 병 저 병 먹는 약 많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고 심리적인 요인과도 상관이 있고 노인은요. 약물 중독 상태에 잘 빠집니다. 왜?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요. 몸에 축적되기 때문이에요. 약물의 축적작용 때문에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쉽다. 변비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장운동의 증가 2. 저섬유식의 섭취 3. 음식 섭취량 증가 4. 활동량의 증가 5. 수분 섭취의 증가 정답은요? 저섬유식의 섭취 섬유질과 물을 많이 먹어야 변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변비의 원인 하나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변비가 올 수 있어요. 꽃가루에 의한 천식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천식하면요. 알레르기 질환을 생각하셔야 돼요. 1. 환기를 자주 시키지 않도록 한다. 2.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내는 습하게 유지한다. 4. 천소파나 카펫을 사용한다. 5. 이불과 침구는 한 달에 한 번 햇빛에 건조한다. 정답은요? 2번 알레르기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천식은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가루, 고양이 털, 강아지 털, 먼지 이런 것에 천식이 오기 때문에 알레르기 물질로부터 회피해야 되는 회피요법이 중요하고요. 차고 건조한 공기에 기침이 나거나 이런 먼지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이 올 때 나타나는 증상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었다? 심부전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도 있었죠. 수축력이 저하돼서 저산소증이 온다. 순환이 안 돼서 저산소증이 왔을 때 증상은 1. 소화장애 2. 천명음 3. 이명 4. 의식혼돈 5. 요실금 정답 뭘까요? 4번 의식혼돈입니다. 저산소증 몸에 산소가 없잖아요. 불안하고요. 의식이 멍해집니다. 의식이 혼돈된다. 피부와 점막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 부위의 수포, 통증, 자결감 증상에 나타나는 질환은 자결감이 뭐죠? 타는 듯한 통증이에요. 자결감 하면은 대상포진으로 가세요. 뇌졸중 시 왼쪽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 어느 쪽 팔다리가 마비되는가? 뭐 보기 볼 거 있나요? 반대쪽이죠? 그럼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다. 그게 정답이 되겠죠? 3번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다 입니다. 왼쪽이 들어간 건 다 틀려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뿌옇게 보일 때 나타나는 증상은 1. 시야가 좁다 2. 안구의 통증 3.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4. 두통 구역질 5. 색상 변화의 인식장애 정답은요? 3번입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졌다. 백내장이죠. 백내장은 비읍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밤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비읍이 백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가시고요. 안구에 통증이 있다. 안압이 올라간다 하면은요. 그것은 녹내장입니다. 아시겠죠? 노인 대상자의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운동 중간중간 휴식이 필요하다. 2. 운동복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위주로 한다. 4. 준비 운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5. 고강도의 운동을 짧은 시간 동안 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운동 중간중간 휴식이 필요하고요. 바람이 잘 통해야 되겠죠? 준비 운동을 10분 이상 한다. 저강도의 운동에서 고강도의 운동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운동한다. 하루에 3번 설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물이나 음료도 먹지 않게 금식을 시킨다. 2. 지서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3.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4.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한다. 5. 충분한 섬유소와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요? 3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해준다. 설사를 하면은요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지사제는 함부로 복용하지 않아요. 경구 식사 중 음식이 기관으로 들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1. 설사 2. 폐렴 3. 변비 4. 기관지염 5. 천식 정답은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면은요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관 영양 주입 중 시설장,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해야겠죠? 1. 코 속에 분비물이 보일 때 2. 설사를 할 때 3. 구강이 건조할 때 4. 구토를 할 때 5. 잔류량을 확인할 때 정답은요? 4번 구토할 때죠.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보고합니다. 유치도뇨관 보유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의 위치는 1. 심장과 같은 높이로 한다. 2. 심장보다 높게 한다. 3.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높이. 4. 방광보다 높게 한다. 5. 방광보다 낮게 한다. 소변 주머니 위치 어디죠? 우리 몸보다 낮게, 방광보다 낮게, 아랫배보다 낮게. 5번입니다.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유일한 거 소변 주머니라고 했어요. 역류되면 안 되니까. 탄력 스타킹을 신기지 말아야 할 대상자는 1. 화농성 염증 환자 2. 정맥류 환자 3. 와상 상태의 환자 4. 다리 부종 있는 환자 5. 혈전증이 예상되는 환자 정답은요? 1번 화농성 염증 환자 화농성 염증 환자 지금 농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탄력 스타킹을 신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리 부종이나 정맥류 있을 때는 탄력 스타킹을 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올바른 신체 선열을 유지하기 위한 바른 자세는 1. 무릎보다는 허리를 굽힌다. 2. 배보다는 등에 힘을 주도록 한다. 3. 대상자를 굴리기보다는 밀거나 끌도록 한다. 4. 둔부는 당기지 말고 뒤로 빼도록 한다. 5. 대상자 가까이에 몸을 붙인다. 정답은요? 5번이죠. 대상자 가까이에 몸을 붙인다.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규호보입니다.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꼿꼿이 폈었죠. 지지면은 넓혔어요. 다리를 앞뒤로든 왼쪽 오른쪽이든 벌리고요. 무게중심은 낮춥니다. 대상자 가까이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게 몸을 붙이는 게 좋다. 욕창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피부를 자주 주물러 주도록 한다. 2. 욕창 부위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대어 혈액순환을 돕는다. 3.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4. 청골 부위의 욕창은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5. 체위 변경은 8시간마다 한다. 정답은요? 오염물질이 있는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고 건조시킨다. 욕창 증상이 있으면요.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합니다. 더 자주 할수록 좋고요. 도넛 베개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하한다고 했어요. 욕창이 생겼다 하면은요. 뜨거운 게 아니고 미지근한 바람, 미지근한 물수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에 의한 2도 화상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피부에 홍반이 있다. 2. 수포가 형성된다. 3. 피부색이 하얗거나 검게 된다. 4. 기간이 지남에 따라 체액이 손실된다. 5. 흉터 없이 자연 치유된다. 정답은요? 2번 수포가 형성된다. 2도 화상하면요. 물집이 있다, 수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대상자와 외출 동행 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1. 날씨와는 상관없이 대상자의 외출 요구를 들어준다. 2. 외출 중 개인 물품의 분실은 대상자 책임이다. 3. 목적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미리 알아볼 필요는 없다. 4. 오늘 외출에 만족했는지 확인한다. 5. 대상자의 거동 상태는 외출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정답은요? 오늘 외출에 만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전에 어디 갈지 미리 알아보고요. 경비도 알아보고 시간도 재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여가활동으로 적합한 것은 1. 구슬 깨기 2. 정원 손질 3. 손자녀 돌보기 4. 산책 5. 요리 정답은요? 1번 구슬 깨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구슬 깨기가 좋다. 나머지는 다 일어나거나 많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죠. 수급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이 명시된 것은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비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1. 의사소견서 2. 장기 요양 인정서 3.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4. 복주 용구 확인서 5. 의료보험 카드 정답은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돈 얘기가 나오면은요, 이용계획서입니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있죠?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이다.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이용하려면요, 그 돈에 대한 한도를 알아야 돼요. 이용계획서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등급 외 판정받은 당뇨병 외 만성적 질병을 지닌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로 옳은 것은 1. 방문 요양 2. 요양시설 3. 단기보호 4.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5. 독거노인 사례관리 정답은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으로 옳은 것은 1. 잘못된 행동은 바로 지적해서 고치도록 한다. 2. 규칙적인 생활은 대상자를 힘들게 한다. 3. 치매 대상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4. 환경은 자주 바꾸어 주도록 한다. 5.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치매 대상자에게 굉장히 좋고요. 운동은 서서 하는 운동이 좋다. 환경은 익숙한 환경이 좋다고 했어요. 치매 대상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옷 선택으로 맞는 것은 1. 벗기 힘든 옷 2. 딱 붙는 옷 3. 상하가 분리되지 않은 옷 4.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 5. 소변이 새지 않는 옷 정답은요? 4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으로 갈아입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소리는 높은 톤이 좋다. 2. 어린아이 대하듯 대화한다. 3. 반복 설명한다. 4. 대상자의 고향 사투리를 쓰지 않도록 한다. 5. 명사보다는 대명사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반복 설명한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임종 단계는 대상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체념과 함께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뭐죠? 부분협 우수 중에서 수용이죠.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바른 대처 방법은 1. 요양보호사의 감정이 가족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2. 마음을 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3. 요양보호사의 중립적인 자세는 좋지 않다. 4. 장지나 장례식에는 꼭 참석한다. 5. 손을 잡아주는 등의 신체 접촉은 피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마음을 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다. 원래 요양보호는 대상자에게만 하지만요. 임종 시에는 그 가족에게도 어느 정도의 요양보호를 합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몸이 빳빳해지며 약간의 대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관찰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1. 경련 2. 질식 3. 치매 4. 선망 5. 실금 정답은요? 1번 경련 되겠습니다. 경련 시에는요. 호흡을 유지시킨다. 기도를 유지한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가 가장 우선순위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게 화재 상황을 신고한다. 2.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3. 몸을 낮추기보다는 선자세로 이동한다. 4. 대피시 계단의 방화문은 열어놓도록 한다. 5. 코와 입을 가리고 숨은 길게 쉰다. 정답은요? 1번 신속하게 화재 상황을 신고한다. 불이 나면요 일단 불이야 외칩니다.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대피를 먼저 할 것이고요. 119에 신고를 합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요. 낮은 자세로 한 손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으로 나가야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기본 심폐소생술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은 1. 맥박이 없을 때, 2. 호흡이 없을 때, 3. 가족이 멈추길 원할 때, 4. 의식이 없을 때, 5. 의료진에게 인수인계했을 때. 정답은요? 5번 의료진에게 인수인계했을 때 그제서야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야단친다. 2. 잃어버린 물건을 함께 찾아보자고 한다. 3. 잃어버렸으니 잊어버리라고 한다. 4. 새로 사준다고 달랜다. 5. 조용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2번 잃어버린 물건을 함께 찾아보자고 한다. 함께 찾아볼까요? 이거죠.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요양보호사가 화가 났음을 알린다. 2. 단호하게 갈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3. 가능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4. 다른 사람에게 대상자를 붙잡도록 한 후 갈아준다. 5. 갈아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요? 3번 가능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한다. 유치 도뇨관에서 소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도뇨관의 개폐 여부를 확인한다. 2. 소변 주머니의 위치를 확인한다. 3. 소변 색깔을 확인한다. 4. 요통 여부를 확인한다. 5. 소변 주머니의 교환 날짜를 확인한다. 정답이요? 1번 유치도뇨관의 개폐 여부를 확인한다. 유치도뇨관 줄이 꼬였는지 눌렸는지 확인해야겠어요. 침상 배설 시 배설 소리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1. 주의 소음을 줄이도록 한다. 2. 화장지를 회음부에 대어준다. 3. 면 덮개를 덮어준다. 4. 변기통 밑에 화장지를 깔아둔다. 5. 소취제나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요? 4번 변기통 밑에 화장지를 깔아둔다. 화장지를 깔아놓으면은 그 소변 소리가 조금 덜하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TV를 켜놔도 괜찮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 휠체어를 둘 곳은 1. 대상자의 왼쪽 2. 대상자의 앞쪽 3. 대상자의 오른쪽 4. 대상자의 뒤쪽 5. 대상자의 위쪽. 정답이요? 3번 대상자의 오른쪽입니다. 왼쪽 편마비니까요.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항상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밥을 먹인다. 건강한 쪽을 짚고 활용하게 한다.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평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마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기 읽지 않을게요. 지팡이는 항상 지팡이를 먼저 짚는다. 그리고 평지나 내려갈 때는 마비다리 그리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가는 것이다. 정답은요? 3번이죠. 그럼 만약에 평지가 아니고요. 올라갈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올지건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다리 순이에요. 아시죠?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때 옳은 방법은 1.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놓는다. 2.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3. 대상자의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4. 왼쪽으로 머리를 돌려놓는다. 5. 어깨에 손을 대고 오른쪽으로 돌려눕힌다. 정답이요? 1번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놓는다.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때는 항상 요양보호사는요. 대상자의 돌려 눕히고자 하는 쪽에 서죠. 대상자의 머리 역시 오른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양손이 꺾이거나 다치지 않도록 대상자의 가슴에 포개어 놓죠. 큰 사탕이 목에 걸린 것이 보이고 숨쉬기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을 넣어 뺀다. 2. 큰 기침을 하게 한다. 3. 심호흡을 시킨다. 4. 토하게 한다. 5.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이요? 2번 큰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이거 하임리히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임리히법 2020년부터 어떻게 개정됐을까요? 등을 5번 쳐줍니다. 큰 기침을 한다? 뭐 등을 쳐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부 밀어내기 5회,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 5회,
등 두드리기 5회, 또 복부 밀어내기 5회, 이렇게 5대 5로 가는 게 최근 2020년 개정된 하임리히법이에요. 등을 두드리면서 큰 기침을 해보라고 하죠. 그러면 사탕이 목에서 빠질 수도 있고 안 되면 다시 복부를 밀어내야겠죠. 각 조리 방법 중 옳게 연결된 것은 1. 찜, 센 불로 짧은 시간 내에 찐다. 2. 볶기, 기름을 많이 두른 후 볶는다. 3. 삶기, 생선은 오랜 시간 삶는다. 4. 굽기, 육류는 오랜 시간 굽는다. 5. 무침, 식초나 소스로 무친다. 정답은요? 5번 무침, 식초나 소스로 무친다입니다. 식초나 소스로 무치면은요, 뭔가 입맛도 돋궈지지만요, 짜지 않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 물약을 바르게 투여하는 것은 1. 가라앉은 물약은 흔들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게 한다. 2. 혼탁하고 색이 변한 약물도 복용하게 한다. 3. 계량컵을 머리 위로 들어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약한다. 4. 라벨이 붙은 쪽이 잘 보이도록 라벨이 붙은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5. 뚜껑을 열어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정답이요? 5번이죠?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요.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하늘을 향하도록 놓아야 안쪽이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힐 때 요양보호사의 바른 자세는 1. 허리에 힘을 줘서 일으키는 자세. 2. 대상자와 가능한 거리를 두고 일으키는 자세. 3. 무릎보다는 허리를 굽히는 자세. 4.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한 발을 앞으로 뺀 자세. 5. 둔부를 뒤로 빼고 배에 힘을 주며 일으키는 자세. 정답은요? 4번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한 발을 앞으로 뺀 자세. 이 문제는요, 신체 역학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코리아 귀요보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펴는 거예요. 허리는 무조건 펴야 된다는 거고요. 항상 대상자는요,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좋고요. 힘을 쓸 때는요, 가슴과 허리, 이 몸통에서 힘을 쓰는 것이 좋다는 거.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추죠. 귀약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은 유효기간이 없다. 2. 약은 차갑게 투여한다. 3. 이계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4. 2도 정중앙으로 투여한다. 5. 투약 전 소독 거즈로 웨이도를 닦는다. 정답은요? 3번 이계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귀약은 차갑게 투여하면 안 된다. 실온이 좋아요.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안약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부 결막낭 안쪽의 3분의 1. 2. 하부 결막낭 바깥쪽의 3분의 1. 3. 상부 결막낭 안쪽. 4. 상부 결막낭 바깥쪽. 5. 하부 결막낭의 중앙. 정답은요? 2번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의 3분의 1입니다. 뭐 중앙이나 외측 이런 표현도 맞고요. 중앙이나 외측이요. 바깥쪽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하부 결막낭 또는 하안검의 중앙이나 외측 바깥쪽에다가 안약은요, 눈에서 1, 2cm 위에서 뚝 떨어뜨려 줍니다. 안약을 넣고 나서는 눌러주죠. 어디를? 비로관을요. 배설물 중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1. 피가 섞여 나오는 대변. 2. 옅은 색의 소변. 3.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대변. 4. 거품이 많은 소변. 5. 검붉은 소변. 정답은요? 2번 옅은 색의 소변. 보고해야 되는 때는요, 문제가 있을 때죠. 문제가 없을 때는 보고 안 해도 되죠. 옅은 색의 소변 뭐 큰 문제 없어요.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2. 소화를 돕기 위해. 3. 복부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4.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5. 호흡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정답은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 기간과 기관은 1.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3.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시설기관. 4.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시설기관. 5.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 시군구청. 정답이요? 1번이죠.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3달부터 한 달 전까지 공단에다가 신청해야 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갱신 신청을 합니다. 언덕을 내려갈 때 휠체어의 바른 작동법은 1.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뒷바퀴로만 내려온다. 2. 대상자를 위로 향하게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온다. 3. 대상자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곧게 내려온다. 4. 대상자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온다.
5. 대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온다. 정답이요. 2번 대상자를 위로 향하게 하여 뒷걸음으로 내려온다. 여러분 이 문제 맞출 때 뭐 암기한 거 떠오르셔야 될까요? 내 뒤로 내려갈 때는요. 뒤로 돌려서 내려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턱 또는 방지턱 울퉁불퉁한 길에는 그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진동을 조금 흡수를 덜한다. 이 얘기죠. 지그재그는요. 경비가 지그재그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이 지그재그로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죠? 와상 상태의 대상자가 호흡 곤란이 있을 때 적당한 체위는 호흡 곤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1. 반자위 2. 앙하위 3. 칙위 4. 복위 5. 칙와위 정답이요. 1번 반자위 호흡 곤란 있으면 상체를 올려줍니다. 반자위예요. 의치를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는 이유는 1. 변형을 막기 위해 2. 냄새를 없애기 위해 3.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4. 보관이 편해서 5. 오염 방지를 위해 정답이요. 1번 변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변형을 막기 위해서 물에 담근다. 변형 방지를 위해서 뜨거운 물에는 씻지 않는다. 파손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깔고 닦는다. 잇몸 압박 예방을 위해서 의치는 자기 전에 빼고 잔다. 분실 방지를 위해서 정해진 장소에 둔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서 가래가 많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등을 두드려준다. 2.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3. 가습기를 틀어준다. 4. 물을 먹도록 한다. 5. 심호흡을 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했으면요. 기력이 없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줘서 배액을 쉽게 빼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통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기 전 먼저 씻겨야 하는 부위는 1. 팔 2. 발 3. 몸통 4. 회음부 5. 다리 정답은요? 2번 발이에요. 심장에서 먼 쪽부터 그 물의 온도를 조금 적응을 해야 심장마비 안 걸리겠죠? 발부터 씻는다. 대상자의 옷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1. 색상이 화려한 옷 2. 나일론 재질로 세탁이 쉬운 옷 3. 몸에 꼭 달라붙는 옷 4. 앞 단추나 여밈이 있는 옷 5. 상하가 붙은 원피스 정답은요? 4번 앞 단추나 여밈이 있는 옷. 색상이 화려한 옷보다는 조금 심플한 옷이 좋죠? 세탁이 쉬운 옷은 좋은데 나일론 재질보다는 면 재질이 좋겠습니다. 상하가 분리된 게 좋고 앞에 뭔가 이렇게 여밈이 있는 게 입고 벗기가 편하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경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정서적 안정감의 증가 2. 균형 감각의 증가 3. 감각의 둔화 4. 신경세포 기능의 증가 5. 장기 기억 감퇴 정답은요? 3번 감각의 둔화. 다 나빠진다 고르시면 돼요. 정서적 안정감 감소하죠. 균형 감각 떨어지죠. 신경세포 기능도 떨어지고 장기 기억은 감퇴되는 게 아니라 단기 기억은 감퇴되는데 장기 기억은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어제 뭐 먹었는지 일주일 전에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10년 전에 네 아빠 바람 폈다 이런 건 기억한단 말이죠. 장기 기억력은 괜찮다. 사례가 잘 걸리는 대상자의 경구 영양 돕기로 바른 것은 1.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먹는 도중 말을 시킨다. 2.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할 경우 물을 먹인다. 3. 딱딱한 음식을 준다. 4. 걸쭉한 음식을 준다. 5.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준다. 정답은요? 걸쭉한 음식이 오히려 사례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는 건 좋지만 먹는 도중 말을 시키면 오히려 사례에 더 걸린다는 거죠. 사례가 걸렸을 때는요. 입으로 뭘 넣지 않습니다. 물도 안 먹여요. 비위간 영양 돕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판매되는 영양액은 유효기간이 없다. 2. 비위간이 빠지면 직접 밀어서 넣는다. 3. 청색증, 기침의 증상이 있으면 간호사 등에게 알린다. 4. 자세는 편안한 앙하위가 좋다. 5. 식사 후 영양 주머니는 물에 담가둔 후 한꺼번에 모아서 씻는다. 정답은요? 3번이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청색증, 기침의 증상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알린다.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길게 한번 숨을 불어넣는다. 2. 숨을 불어 넣을 때 가슴이 부풀어 올라오는지 확인한다. 3. 숨을 불어 넣은 후 코를 막도록 한다. 4. 대상자의 코를 막지 말고 숨을 불어 넣는다. 5. 인공호흡 시 턱을 앞으로 당기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숨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보면서 인공호흡하는 게 좋겠어요. 10초에 몇 번? 2번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불어넣은 후 코를 막는 게 아니라 코를 막고 숨을 불어넣죠.
턱은 위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것은 경련쉬고요. 인공호흡할 때, 심폐소생술을 할 때 반도각이 인상, 각이 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하죠. 이때 기도 유지를요. 턱을 위로 쭉 당겨주는 거예요. 체액이나 혈액이 묻은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 단골 문제죠. 1. 먼저 쌀문을 세탁한다. 2. 삶기 전에 먼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 다른 세탁물과 함께 세탁해도 된다. 4. 찬물로 세탁 후 삶는다. 5. 소독액에 담근 후 세탁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혈액이나 체액하면은요, 찬물 먼저 하고 더운 물에 세탁해라. 이게 답인 거예요. 체액이나 혈액은 단백질 성분이라서요, 처음부터 따뜻한 물에 하면은요, 얼룩이 집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금을 보일 때 요양보호사의 바른 대처 방법은 1.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화를 낸다. 2. 기저귀 착용을 권한다. 3. 변실금이나 무른 대변을 보면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 4. 요실금이 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5. 실금으로 젖은 부위는 씻겨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후 씻긴다. 정답은요? 3번 변실금이나 무른 대변을 보면 섬유질 섭취를 조절한다. 너무 설사를 하는 것 같으면요, 섬유질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죠. 뭐 실금을 했어, 뭐 실변을 했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요럴 때는 무덤덤하게 뭐 그냥 그랬나 보다, 그래야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실금했다고 기저귀 권하지 않죠?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 시 바른 방법은 1. 대상자의 뒤쪽에서 이야기한다. 2.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3.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 형태는 촉각만으로 이해한다. 4.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5.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주로 시도한다. 정답은요?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눈이 안 보이면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3시 방향으로 휴대폰이 있어요. 6시 방향으로 제가 물 떠놓았어요. 이렇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가.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힌다. 나.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옆에 서서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뒤에 놓는다. 다. 대상자의 대퇴부에 손을 얹고 무릎 펴는 것을 돕는다. 라. 대상자가 양쪽 무릎을 완전히 펴면 손을 가슴 부위로 옮겨서 상반신을 펴고 설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서서 이렇게 세운다. 지금 나만 봐도 답이 나오죠? 정답 뭘까요? 1번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우기입니다. 이 보기에 답이 있어요. 옆에서 보조하여 일으켜 세우는 순서 다시 한번 볼까요?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힌다.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옆에 선다. 그리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뒤에 놓는다. 대상자의 대퇴부, 허벅지에다 손을 얹고 무릎을 펴세요. 이렇게 도와주고, 대상자가 양쪽 무릎을 완전히 펴면 상반신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상자의 식사 준비로 바른 것은 1. 식품은 넉넉히 구매해 놓는다. 2. 동의하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폐기한다. 3. 전문 재래시장보다는 집 근처 슈퍼를 이용한다. 4. 음식은 짭짤하게 간을 하도록 한다. 5. 삶은 음식보다는 튀김류가 소화가 잘 된다. 정답은요? 2번 동의하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폐기한다. 대상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돼요. 비위간 영양 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상적일 때 보고하지 않겠죠? 1. 호흡 곤란. 2. 발열. 3. 연하 곤란. 4. 청색증. 5. 설사. 정답은요? 3번 연하곤란이래요. 연하곤란은 삼키는 게 곤란한 거거든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계속 연하곤란이 있는 거예요. 호흡곤란, 또 발열, 청색증, 설사 좀 위급하죠. 보행 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조기구는 1. 보행 벨트, 2. 리프트, 3. 롤러시트, 4. 슬립시트, 5. 슬라이딩 보드. 정답은요? 보행 벨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보행 벨트한 대상자의 어느 쪽에서 지지할까요? 뒤쪽입니다. 보행 벨트는 보통 대상자의 허리에 많이 매거든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선다. 변비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섬유질 섭취를 제한한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변이가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게 한다. 4. 약물요법을 우선 시행한다. 5.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5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 많이 움직이면 대변이 잘 나오고요. 섬유질, 수분 많이 먹어야겠죠? 소변과 대변 중에
그나마 참아도 되는 거 뭘까요? 소변입니다. 방광의 용적이 좀 넓어지거든요. 하지만 대변은요, 똥똥 올라요. 빨리 그냥 싸는 것이 좋다. 변이가 있는 즉시 화장실에 가는 게 좋아요. 마약성 진통제 먹은 대상자 변비 있거든요. 이때는 병원에서 변비약을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인학대 중 무엇에 해당되는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1. 신체적 학대, 2. 언어적 학대, 3. 정신적 학대, 4. 유기, 5. 방임. 4번 유기죠? 노인이 시설에 있으면요, 집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유기입니다. 노인이 만약에 집 안에 있으면요, 방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올바른 자세는 1. 지속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자제한다. 2. 업무의 경과나 결과는 시설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3.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공유한다. 4. 복장 외모 관리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5.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협력한다. 정답 딱 나오죠?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협력해야겠어요. 지속적인 지식이나 기술 습득을 계속 해야겠죠.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고요. 업무의 경과나 결과 보고합니다. 대상자의 개인정보 비밀 유지해야 돼요. 이거 어기면 요양보호사는 2고요. 간호조무사는요. 3입니다. 뭐예요? 2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2년 징역 가든지 또는 벌금 2천만 원 내는 거예요. 복장과 외모 관리 신경 써야겠죠? 우리 메라비언의 법칙에서 배웠잖아요. 외모가 상대에게 주는 매력도 또는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임종 대상자의 요양보호로 바른 것은 1. 대화를 통해 임종 장소, 장례식, 유언에 대해 미리 알아둔다. 2. 요양보호사의 종교를 권유한다. 3. 대상자는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한다. 4. 대상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도록 배려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원하는 임종 장소, 장례식, 유언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호스피스 돌봄자의 올바른 자세는 1. 대상자가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살도록 돕는다. 2. 대상자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3. 대상자가 가는 다른 세상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 4. 대상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지 않도록 한다. 5. 대상자를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다. 정답은요? 대상자가 남은 삶을 편안하게 살도록 돕는 게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치료해서 퇴원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경청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게 좋지만 대상자를 동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린아이 대하듯 말한다. 2.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문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신뢰를 얻는다. 4.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다. 5.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길게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요? 4번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다가 가장 적합하고요. 어린아이 대하듯 말한다. 실제로요. 치매 대상자가 잘 뭘 모른다고 해서 아유 그랬지 저랬지 이렇게 반말하시는 분은 정말 많은데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존대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배우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어서 찢거나 기저귀를 빼버리려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 유치 도뇨관을 끼운다. 2. 규칙적인 배변, 배뇨 훈련을 시도해본다. 3. 주의를 줘서 나쁜 행동임을 알게 한다. 4. 바로 씻겨서 기저귀를 채운다. 5. 옷을 벗거나 기저귀를 빼지 않도록 벗기 힘든 옷을 입힌다. 정답은요? 2번 규칙적인 배변, 배뇨 훈련을 시도해본다. 기저귀를 안 쓰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